오늘의 이야기는 삼국지 제10편 천자를 구하라는 같은 밀서를 받은 조조와 원술, 권력제 편의 서막입니다. 이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밀서를 받은 조조와 원소의 선택. 한편 연주의 조조는 모사 순욱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때 장군 조인이 들어와 아랜다. 주공, 태위 양표가 장안에서 밀사를 파견해 천자의 조서를 가져왔습니다. 하며 밀서를 내보이며 보고하는 것이었다. 조조는 밀서를 받으며 밀사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조인은 밀사는 굶어서 피골이 상접해 들어오자마자 기절해 버렸습니다. 제가 죽이라도 먹이라고 후원해 보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조조는 천자의 조서를 유심히 읽어보았다. 그리고 다 본 밀서를 순욱에게 건네주고 자리에 가앉았다. 순욱은 조조로부터 받은 천자의 조서를 읽어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한탄한다. 이럴 수가. 그러자 조인이 순욱에게 순대인, 무슨 일입니까? 소장에게도 알려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순간 순욱은 조조를 빤히 쳐다보았다. 순욱이 자신을 쳐다보는 의미를 깨달은 침통한 표정의 조조는 순욱을 향해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고개를 가볍게 끄덕여 보였다. 그러자 순욱이 조인을 향하여 입을 연다. 조장군, 우리가 여포와 교전하는 동안 장안에서는 세상이 깜짝 놀랄 병고가 일어났소. 동탁에 수하였던 이각과 곽사가 천자를 납치하면서 둘이 원수가 되어 싸움이 벌어졌고 천자와 백관들마저 인질로 잡혀 장안이 온통 폐허로 변해버렸다고 하오. 백성들이 흘린 피가 넘쳐 흐르고 양식도 끊겼다고 하니 천자께서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백관들이 굶어 죽는다 합니다. 그러자 조조가 냉철한 어조로 순욱에게 충고한다. 요점만 말하시오. 순욱의 말이 이어진다. 광건은 미호성으로 끌려갔던 천자께서 동승의 도움을 받아 낙양 쪽으로 피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자께서는 피신 중에 이런 조서를 내려 친히 천하 제후들에게 근황을 말씀하시면서 이각과 곽사의 제압을 명하셨습니다. 조조는 여기까지 듣고 나서 입을 열어 말한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소? 그러자 조인이 순욱을 돌아보며 조조에게 반문한다. 기회요? 주공,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하면서 조조가 대답한 말의 의미를 모르는 듯이 물었다. 그러자 순욱이 대답한다. 주공의 말씀은 장안에서 낙양은 필히 망탕산을 거쳐야 하며 그 산이 우리 연주에서 500리 내에 있으니 천자를 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천자를 손에 넣기만 하면 바로. 그 순간 조조가 순욱의 말을 자르며 한 손을 번쩍 들어 보이며 외치듯이 말했다. 세상을 품에 안고 제후들을 호령하는 무기를 갖게 된다. 이거 아니오? 한편 기주의 원소에게도 천자의 밀서가 도착하여 만조백관들이 집정전에 모여들었다. 원소가 문무백관들에게 말한다. 천자가 장안에서 도망치며 각 제후들에게 구원을 요청해 왔는데 말해보시오. 내가 이 조서를 받들어야 하겠소? 그러자 백관들은 저마다 아이 참 이걸 어째 참내 큰일이군 하면서 이렇다 할 대책을 말하지 못하고 수군대고 있었다. 그러자 모사 허유가 앞으로 나서며 아랜다. 주공, 소간의 생각으론 조서를 받들어 천자를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더 앞서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천하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제후들이 난립해도 절대 강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엔 누가 되든 간에 천자를 등에 업는 것이 천하 제일의 권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원소는 허유의 진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자리에서 삐딱하게 앉은 채로 듣고 있는 것이었다.
허유의 진언에 원소가 대답을 망설이고 있는 바로 그때 모사 전풍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서면서 허유를 향하여 따지듯이 아른다. 허유의 이론은 타당치가 않습니다. 지금 천하의 대세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지금의 천자는 허명에 불과할 뿐이며 한실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주공께서 천자를 불러들이신다면 그저 귀찮은 짐만 떠안는 결과가 될 것이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자가 온다면 기주의 주인은 누가 되겠습니까? 주공입니까? 아니면 그 애송이입니까? 게다가 그 애송이가 자기가 황제랍시고 이런저런 명령을 함부로 내리면 그에 따르겠습니까? 거역하시겠습니까? 전풍의 말을 탁자에 손을 두드리며 듣던 원소가 입을 열어 한마디 한다. 일리 있는 말이오. 지금의 천자는 확실히 짐덩이요. 놔둡시다. 하고 천자의 조서를 받들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하였다. 그러자 허유는 얼굴을 찡그리고 허리를 굽히며 다시 아른다. 주공, 방금 전풍의 말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못 보는 좁은 소견일 뿐이옵니다. 한실이 비록 추락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붕괴된 것은 아니었고 천자의 나이가 비록 어리고 허명뿐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황실의 황제임이 분명합니다. 주공께서는 속히 군을 재정비해 청주와 유주를 병합해야 합니다.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중원천하 중 4개 주를 얻는 것이 되니 이게 진정한 천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오니 주공께서는 속히 군을 재정비해 청주와 유주를 병합하는 것, 그것이 실리일 것이옵니다. 전풍의 말을 들은 허유가 깜짝 놀라며 입을 열었다. 주공. 그 순간 원소가 손을 들어 허유의 말을 막는다. 그리고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결정했소. 천자의 조서를 받지 않고 온 힘을 집중해 군을 재정비하고 추수가 끝나고 양곡이 완비되면 즉각 여주로 출병할 것이오. 원소의 명을 하달받은 허유는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자신의 주군이 더 이상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입을 닫았다. 그러자 그 순간 원소의 명을 받은 만조백관들은 일제히 알겠습니다. 하고 원소의 명령에 일동이 따르겠다는 대답을 하였다. 집정전 계단을 내려와 집으로 향하던 허유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독백하듯이 한탄이 가득 담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주공의 어리석음이 대사를 그르치는구나. 그깟 전국 옥새 하나에 각지 제후들이 목숨을 걸고 뺏으려고 다투더니 이제는 버젓이 살아있는 황제를 왜 아무도 잡으려고 하지 않는가? 어리석은 군주야. 간신배들 뿐이로구나. 허헛. 한편 조조는 자신이 선두에 서서 낙양으로 군사들을 휘몰아쳐 말을 달렸다. 그리하여 망탕산에 이르러 말을 멈추며 말한다. 시원하오, 시원해. 자, 보시오. 우리가 태양과 함께 망탕산에 올랐소. 조조의 일성은 앞으로 전개될 희망에 가득 찬 음성이었다. 그러자 조조의 뒤를 숨가쁘게 따라온 순욱이 숨차하며 말했다. 하루 반나절 만에 500리를 달려왔습니다. 사람도 말도 지쳤으니 좀 쉬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조가 대답한다. 좋소. 그럼 잠시 쉬어갑시다. 해가 중천에 뜰 때 출발하겠소. 순욱이 가쁜 숨을 몰아 쉬며 알겠습니다.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바로 마상에서 조조가 순욱에게 묻는다. 아참, 원소 쪽의 동정은 어떻소? 순욱이 대답한다. 기주의 척후병의 보고에 의하면 원소가 천자의 조서를 받들지 않았답니다. 망탕산에서 제일 가까운 원소가 천자를 구하러 오지 않겠다고 했다고?
원소가 그 정도로 어리석다니 마음이 아주 가벼워지는군. 하하하. 원술과 유표는? 조조가 이어서 묻자 순욱이 대답한다. 남양의 원술과 형주의 유표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마 양쪽 다 나설 생각이 없는가 봅니다. 조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그러면 천자는 내 차지로구만. 네. 순욱이 반문하자 조조가 지금 상황이라면 천자를 구하는 것은 나밖에 없지라는가. 하하하 하며 자신감에 넘치는 웃음을 호탕하게 웃어댔다. 그 순간 주공 하며 뒤에서 조인이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조인은 조조 앞에서 급히 말을 멈추며 아랜다. 주공, 산 밑에 수레바퀴 자국이 있습니다. 6척 6촌 정도입니다. 6척 6촌이라면 천자가 탄 수레가 벌써 지나갔다는 말이 아닌가. 그럼 당장 전력으로 쫓으라. 그러자 조인이 당황하며 말한다. 주공, 모두 너무 지쳤습니다. 조금 쉬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자 조조는 채찍을 들어 조인을 겨누며 매섭게 말했다. 빨리 안 가? 그러자 조인이 황급히 말머리를 돌리며 다급하게 외친다. 알겠습니다. 그리곤 군사들을 이끌고 천자가 탄 마차가 지나간 자리로 말을 달려나갔다. 조조도 급히 조인의 뒤를 따라 출발할 태도를 보이자 순욱이 말한다. 주공, 그래도 조금 쉬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주공께서 해가 중천에 뜬 다음에 출발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조조가 순욱의 말꼬리를 자르며 야박한 어조로 말했다. 이미 중천에 해가 떴소. 그 말을 듣고 순욱이 손가락을 세워 하늘의 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해가 중천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이번에도 순욱의 말꼬리를 자르며 냉정한 어조로 말한다. 내가 중천에 떴다면 뜬 것이오. 여러 말 말고 어서 갑시다. 그러면서 조조가 앞장서서 조인이 달려간 방향으로 말을 달려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순욱을 비롯한 병사들은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조조의 뒤를 따라 말을 달리기 시작하였다. 조조군의 낙양성 입성. 헌제 일행은 수많은 파란곡절을 겪은 뒤에 간신히 낙양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낙양은 이미 옛날의 낙양이 아니었다. 호화찬란하던 궁전은 불에 타버려 폐허처럼 변했고 성 안에는 인가조차 없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잡초가 우거진 폐가뿐이었다. 때는 가을도 저물어 겨울이 가까운 가운데 폐도에는 닭소리도 개 짖는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지경이었다. 이런 낙양의 모습을 돌아본 헌제가 한탄한다. 여기가 과연 낙양이란 말인가? 그토록 번성했던 낙양이 이처럼 변하다니. 그러자 동승이 실망한 헌제에게 아랜다. 동탁을 치려고 의군들이 들이닥치자 동탁이 이곳 낙양성 곳곳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이건 그야말로 폐허가 아닌가. 헌제가 다시 한탄하자 양표가 말한다. 어떻게 다른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하며 헌제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헌제는 아니요. 짐은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소. 동태사가 강제로 짐을 장안으로 데려갔지만 낙양이야말로 우리 황실의 역사가 있을 뿐더러 내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오. 양표의 말대로 황제가 낙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퍼지자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둘 낙양성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허물어진 집을 고치고 밭을 일구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나갔다. 양표는 급한 대로 작은 궁전 한 채를 짓게 하고 그 앞에서 문무백관들의 조회를 열게 하였다. 이렇게 낙양성 재건이 시작될 무렵 급보가 날아들었다. 이각과 곽사의 무리가 다시 대군을 이끌고 낙양으로 쳐들어온다는 것이었다. 헌제는 그 소식을 듣고 몸을 떨며
태위 양표에게 물었다. 각지 제후들에게 구원을 요청했는데도 어느 누구도 도우러 오지 않았건만 이각의 무리가 다시 쳐들어온다니 이를 어찌하면 좋소? 이제는 도적의 무리와 죽기로 싸우는 수밖에 없사옵니다. 그러자 동승이 즉석에서 고개를 흔들며 말한다. 대항할 군사도 없으면서 도적들과 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이제는 어가를 모시고 산동으로 피난을 가는 것이 상책일 것 같소이다. 헌제는 그 말을 옳게 여겨 어가는 그날로 산동을 향해 낙양을 떠났다. 뒤따르는 무리들은 말없이 모두 걸어서 황제의 뒤를 따랐다. 낙양을 떠나 십리쯤 갔을 때였다. 문득 저 멀리 들판에서 먼지 구름이 자욱이 일며 햇빛을 가리고 북소리, 징소리가 아득히 울려오며 무수한 군마들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저게 뭐냐? 헌제 일행이 몸을 떨며 감히 말을 못하고 있을 때 그 많은 군사 중 평복을 입은 한 사람이 말을 달려 이쪽으로 나는 듯이 달려오는 것이었다. 저 사람은 산동에 갔던 칙사가 아닌가? 틀림없는 그 사람이다. 칙사는 나는 듯이 달려오더니 헌제 앞에서 말을 내리기가 무섭게 부복하며 폐하, 지금 돌아오는 길이옵니다. 하고 아랜다. 저기 보이는 대군은 어떤 군사인가? 조조 장군이 폐하의 부르심을 받고 대군을 일으켜 낙양으로 오는 중에 이각, 곽사의 무리가 낙양을 범하려 한다는 소리를 듣고 하우돈 장군께 정병 5만을 주어 폐하를 호위하도록 보내온 군사이옵니다. 헌제와 백관들은 그 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하며 안도하였다. 얼마 안 있어 하우돈과 허저, 전이 등의 장수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헌제 앞에 부복하는다. 신 하우돈이 폐하를 호위코자 선봉으로 달려왔사옵니다. 조 장군께서는 대군을 이끌고 하루 이틀 늦게 도착하실 줄로 아뢰옵니다. 그러하오니 폐하께서는 안심하시옵소서. 원로의 대군을 거느리고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소. 짐은 이제야 마음이 놓이요. 그러자 헌제를 수행하던 백관과 시종들이 일제히 만세를 높이 불렀다. 조 장군 만세, 하 장군 만세, 황제 폐하 만만세. 그런데 그 만세 소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동쪽에서 대군이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저것은 웬 군사냐? 하우돈이 손으로 이마를 가리우며 다가오는 군사들의 군기를 유심히 살피더니 저 군사들도 우리 편이옵니다. 조 장군의 영제인 조홍 장군이 이전, 악진 등 두 부장과 함께 3만 군사를 거느리고 선봉의 뒤를 따라온 후군입니다. 헌제는 더욱 기뻐하며 우리 편이 3만이나 또 온단 말이오. 이윽고 조홍은 어가 앞에 이르자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 부복한다. 신의 형은 적병이 낙양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고 하우돈 장군을 선봉으로 보내옵고 다시 신을 후군으로 보내었사옵니다. 천자가 감동하며 말한다. 아, 조 장군이야말로 참으로 사직지신이오. 이리하여 멸망의 위기에 직면했던 헌제는 일약 8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다시 낙양으로 향했다. 정세가 이렇게 변한 줄 모르는 이각과 곽사는 낙양을 점령하는 즉시로 헌제의 뒤를 맹렬히 추격해왔다. 그리하여 조조의 대군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자 하우돈과 조응은 군을 좌우익으로 나누어 이각과 곽사의 무리들과 싸웠다. 그러나 도적의 무리는 오합지졸인데다 조조군은 훈련된 정예부대였기에 싸움의 승부는 불보듯 뻔했다. 이 기회에 도적의 무리를 씨알머리도 없이 사정없이 베어라. 명령이 떨어지자 조조의 군사들은 도적의 무리들의 머리를 마녀 급이나 베었다. 이각과 곽사는 재빠르게 도망쳤지만 전장은 피바다를 이루었고 적들이 흘린 피는 시별이 떨어진 낙양성까지 이르렀다. 이날 황혼 무렵에 헌제는 낙양 궁전으로 다시 돌아왔고
군사들은 성 밖에 진을 치고 횃불을 밝혔다. 조조가 낙양에 도착한 것은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다. 조조가 상경하였다. 조장군이 드디어 낙양에 돌아왔다. 천자를 호위하는 백관과 시종들은 너나 없이 기뻐하였다. 낙양에 도착한 조조가 천자를 아련하기 위해 장락궁으로 들어가다가 순욱에게 묻는다. 순욱? 예. 잊은 게 있소. 뭡니까? 예법에 따르면 천자를 아련할 때에는 예물을 바쳐야 하는데 아무 준비도 못했으니 어찌해야 할까? 순욱은 조조의 뒤를 따라가며 말한다. 이러면 어떨까요? 뭐요? 조조가 발걸음을 멈추고 순욱을 돌아보며 물었다. 지금 천자와 백관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있을 테니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고깃국과 밀떡이겠지요. 이럴 땐 고깃국 한 모금이 황금 만냥보다 나을 것입니다. 맞소. 나도 어려운 시절에는 고깃국이 그 어떤 것보다 그리웠지. 조인? 그러자 조조를 수행하던 조인이 즉각 대답한다. 네. 준비해라. 알겠습니다. 그러자 순욱이 즉석에서 조조에게 간한다. 주공께서 한 가지 더 유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요? 천자를 아련하실 때에는 조정의 예법에 따라 주셔야 천자를 비롯해 백관들이 안심할 것이옵니다. 알겠소, 알겠소. 순욱? 한 가지 더 고려할 게 있네. 뭡니까? 낙양은 이미 폐허가 되어버렸으니 수도를 옮겨야 한다면 어디가 좋겠소? 연주부의 허창입니다. 어째서? 허창은 주공의 근거지가 아닙니까? 천자를 곁에 둬야 안심이 되실 거라고. 아마 주공께서는 그리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말씀을 안 하셨을 뿐이지. 순욱, 당신은 어찌 내 마음을 그리도 잘 아는 거요? 주공, 그게 소간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으흐흐흠. 조조는 자신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순욱이 너무도 기쁘고 좋아서 크게 웃어 보였다. 어느덧 조조는 황제가 좌정에 있는 장락궁 앞에 이르렀다. 황제는 비록 옷을 갈아입고 용상의 좌정에 있었지만 불타고 부서진 집정전 내부는 타다 남은 재와 흐트러진 정각 쪼가리로 흉물스럽기 그지없었다. 조조는 황제의 먼 발치에서 땅바닥에 엎드려 부복한다. 신연주 자사 조조가 황제 폐하를 배웁니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려 3번 절한 뒤 다시 몇 걸음을 걸어가 다시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3번 절한다. 황제 유엽은 침을 꿀꺽 삼키며 긴장한 채로 조조의 거동에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충신이로다. 환란 속에 충신을 만났도다. 하며 치아의 말을 음조렸다. 조조는 다시 황제의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다시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3번 절했다. 그러자 황제는 그만 일어나시오. 하며 감격 어린 명을 내렸다. 그러자 조조는 부복한 채로 두 손을 마주 잡아 읍한 뒤 일어나 돌아서며 손바닥을 마주쳐 딱딱 2번 소리를 내자 뒤에 서 있던 순욱이 황제에게 올릴 예물을 들고 조조의 곁으로 다가와 상자를 정중히 건네었다. 조조는 예물함을 두 손으로 정중히 떠받들고 황제가 앉아있는 용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천자 앞에 무릎을 꿇고 예물함을 들어 올리며 아른다. 폐하, 받으십시오. 조장군, 이게 뭐요? 조조는 천자와 눈을 맞추며 나직이 말했다. 맞춰보십시오. 양눈에 눈물이 가득한 천자 유엽은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조조에게 옥새? 천자가 예물함 속에 든 물건을 말하며 물을 때마다 조조는 2번, 3번 고개를 흔드는 것이 아닌가. 황제 유엽은 당황한 빛을 보이며 짐은 모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조조는 침착한 음성으로 열어보십시오.
하고 말하면서 예물함을 천자의 무릎 위로 옮기면서 고개를 끄덕여 보인다. 황제는 예물함을 덮은 비단 보자기를 걷어내고 뚜껑을 열었다. 그러자 조조가 따뜻한 음성으로 폐하, 지금 막 끓인 고깃국입니다. 어서 한 숟가락 드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오랫동안 굶주렸던 황제는 고깃국을 보자 눈물을 글썽이며 숟가락을 잡아 다짜고짜 국을 떠서 입에 넣었다. 그리고 조 장군, 짐은 벌써 반년 동안이나 고기 맛을 보지 못했소. 하며 감격 어린 말을 하였다. 그러자 조조가 고개를 무겁게 끄덕였다. 그러면서 어서 드십시오. 백관들의 고깃국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허겁지겁 고깃국을 연속하여 입에 넣었다.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조조가 단화를 내려오며 손짓하자 근신과 시종들이 도열한 장락궁 안으로 조조의 군사들이 고깃국과 밀떡을 담은 광주리를 들고 들어와 백관들과 시종 앞에 차례로 내려놓는 것이 아닌가. 조조가 말한다. 여러 대인들 어서들 드십시오. 먹을 거다. 아이, 죽다 살아나네. 이게 뭔가. 자자, 밀지 마십시오. 음식은 충분히 있습니다. 황제는 물론 백관들과 시종들은 고깃국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백관들과 시종들은 물론 황제조차 체면을 가리지 않고 고깃덩이를 급히 손으로 건져내 바쁘게 입으로 가져가는 것이었다. 한편 이각과 곽사는 하호동과 조옹에게 1만이 넘는 군사를 잃고 크게 패했으나 아직 천하를 장악해 보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았다. 조조의 군사들은 500리를 넘는 먼 거리를 단시간 내에 행군해 왔으므로 인마가 모두 피로했을 테니 차제에 크게 쳐부숴야 한다. 이각과 곽사는 의견이 일치되어 군사를 재정비하고 다시 낙양성을 공격할 준비를 시작했다. 모사 가우가 그 소리를 듣고 가난다. 조조를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돼요. 누가 뭐래도 조조군은 훈련이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조는 그 자신이 효장이요. 차라리 군사를 더 이상 희생시키지 말고 깨끗이 항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돼요. 이각과 곽사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한다. 이놈, 우리에게 항복을 권하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너 같은 놈은 당장 죽여야 한다. 이각과 곽사가 서로 칼을 뽑아 가오의 목을 치려는 것을 수하의 장수들이 나서서 간신히 말렸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가오는 한밤중에 필마로 진영을 빠져나가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어 버렸다. 이튿날 이각과 곽사는 조조군이 진을 치고 있는 낙양성 앞으로 접근해 왔다. 이각의 조카 중 이섬과 이별이라는 자는 힘이 장사여서 선봉에 서서 조조군 앞으로 달려나오는데 조조가 뒤를 돌아보며 허저에게 명한다. 허저, 저런 놈들을 그냥 내버려 둘 건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당장 달려나가 두 놈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허저는 말 배때기에 박차를 가하며 비호같이 말을 달려나가더니 이섬의 목을 한 칼에 베어버리고 황급히 말을 돌려 도망치는 이별의 뒤를 쫓아 그 역시 한 칼에 마상에서 목을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허저의 날쌘과 기세가 어찌나 비상하던지 적병들은 도망칠 생각조차 잊어버리고 멍하니 싸움의 구경만 하고 있었다. 이윽고 허저는 이섬과 이별의 수급을 창 끝에 꿰어 진영으로 돌아와 조조에게 보이며 주상, 두 놈의 목을 모두 잘라왔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보고를 하는 것이었다. 조조는 크게 감격하며 허저, 자네야말로 당대의 번쾌로다. 하고 친히 등을 두드려주며 칭찬하였다. 이와 동시에 하호동과 조인으로 하여금 이각과 곽사의 무리들을
좌우에서 공격해 하고 자신은 중군을 거느리고 정면으로 적을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이각과 곽사의 무리들이 조조의 군사들을 당해낼 리 없었다. 이각과 곽사의 군사들은 지리멸렬로 참패를 거듭하여 그들의 시체는 땅을 덮었고 그들이 흘린 피는 강을 이룰 지경이었다. 조조가 싸움에서 크게 이기고 낙양성 밖에 진을 치니 이를 본 황제의 근위 대장 양봉과 한섬 두 장수가 은근히 불평을 속삭인다. 조조가 이렇듯 대공을 세웠으니 앞으로 반드시 대권을 잡게 될 것이 아니오? 그러게나 말이오. 지금까지 천자를 모시고 갖은 고생을 한 우리는 뭐가 되오? 조조가 우리의 공로를 인정해 줄 리가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이곳을 떠나 다른 실속을 차리는 것이 좋을 것 같소? 두 사람은 무언가 귓속말을 한참 주고받은 뒤에 그날 밤 성 안에 있는 황제의 호위군을 모두 거느리고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어 버렸다. 양봉, 한섬 등 두 근신들이 황제의 호위병을 모두 끌고 사라졌다는 소식에 천자 유엽은 크게 불안을 느낀다. 그들이 조장군과 상의하고 떠난 것인지 곧 사람을 보내 알아보시오. 천자의 명령으로 조조에게 사신이 보내졌다. 조조는 사신을 경건히 맞아들이는데 조조는 칙사의 얼굴을 보고 크게 놀란다. 근자에 들어 흉년이 계속된 데다 천자는 일신의 피폐로 인해 측근 근신들 모두가 피골이 상접하고 인품이 야비해졌는데 지금 눈앞에 나타난 칙사는 혈색도 매우 윤택할 뿐만 아니라 인품이 놀랍도록 도도했기 때문이었다. 아, 오랜만에 인물다운 사람을 하나 만났구나. 조조는 그렇게 생각하며 공은 처음 만나는데 지금 무슨 벼슬로 계시오? 하고 정중히 물었다. 칙사가 대답한다. 저는 본디 원소의 수하에서 종사를 지내다가 천자께서 환도하심을 듣고 낙양으로 올라와 지금은 정의랑으로 있는 동소라는 사람입니다. 조조는 동소의 말을 듣고 새삼스럽게 반색을 하며 선성을 들은 지 오래더니 이제야 만나게 되어 반갑소이다. 하고 곧 주연을 베풀어 환대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모사 순욱도 같이 불러놓고 전국 운영을 논의하였다. 바로 그때 조정의 신의군을 자칭한 군대가 남하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신의군? 어떤 자가 감히 황제의 호위를 자처하고 진군하고 있단 말이냐? 어떤 자가 지휘하는지 그 자를 생포해오라. 조조가 명령을 내리자 동소가 팔을 저으며 말한다. 알아볼 것도 없이 그들은 양봉과 한섬일 것입니다. 그들 두 사람은 조장군의 명성에 불만을 품고 부질없이 난동하는 것이니 과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각과 곽사도 아직 살아있는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니오? 동소가 밀한다. 범이 발톱이 없고 새가 날개가 없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오래지 않아 두 사람은 조장군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니 아무 근심 마십시오. 그보다는 장군께서 급히 하셔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옳은 말씀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장군의 공로는 천자와 백성들이 한결같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아직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파벌에 눈이 어두운 관료들이 있어 장군을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낙양은 폐허가 되어버려 새로 재건하여 쓰기보다는 새로운 곳으로 천도하여 일대 혁신을 단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조는 동소의 말을 듣고 크게 감탄하였다. 그러자나도 구태에 찌든 낙양을 떠나 일신이 변모한 새로운 수도를 염두에 두고 있던 판이었는데 다만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던 참이었는데 황제의 근신으로부터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듣게 되니 조조가 기쁜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동공의 말씀은 근래에 들어보기 어렵던 탁견이요.
금후에도 많이 도와주기 바라오. 만일 대업을 이루는 날에는 공에게 특별한 보답을 하리다. 이 즈음 궁중에는 천문을 잘 보는 시중 태사령 왕립이라는 학자가 있었다. 어느 날 밤 왕립은 천문을 보고 나서 크게 놀라며 종정 유해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근자에 들어 천문을 눈여겨보니 지난 봄부터 금성이 토성을 점점 범하고 있고 화성 또한 역행하여 천간에서 금성과 만났으니 이는 실로 새로운 천자가 나실 징조요. 생각건대 대안은 이미 운수가 지나여 이제는 진이나 위 땅이 새로 흥할 것 같소. 그 말을 전해 들은 조조는 즉시 왕립에게 사람을 보내어 천도는 워낙 심원한 것이니 공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말을 함부로 퍼뜨리지 마시오. 하고 주의를 단단히 시킨 뒤에 곧 모사 순욱을 불러 순욱, 나는 천문을 모르지만 왕립이 괴상한 예언을 하더라니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소? 하고 물었다. 저도 왕립의 예언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하늘의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나라 종실은 워낙 화성입니다. 허창으로 천도하실 것을 계획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허창은 토에 속하는 땅이므로 수도를 그리로 옮기면 반드시 흥할 것이옵니다. 하고 순욱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조조는 심각한 얼굴을 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반목하는 천자의 근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천자에게 우리의 위세를 보여 천도를 윤허하도록 만들어야 하겠군. 며칠 후 조조는 천자를 초청해 자신의 군대를 사열하게 하였다. 근정전 앞에는 조조의 정예군들이 황제의 사열을 기다리며 장창을 손에 거머쥐고 가득 차 있었다. 황제는 도도한 군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며 걱정 반 두려움 반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조조가 황제께 아랜다. 폐하께서 연주 군사들을 사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황제는 조장군, 모두 장군의 군사들이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조조는 두 손을 읍하고 허리를 굽혀 보이며 아닙니다. 모두 천자의 군사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황제는 당황한 얼굴로 묻는다. 병력은 얼마나 되오? 정병 50만에 장수 1000명입니다. 대단하군, 대단하오. 장군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요. 하고 천자는 조조를 경계하면서도 감탄의 말을 잇지 않았다. 그러자 조조가 도열한 군사들을 향하여 돌아서며 허리에 찬 장도를 뽑아 하늘 높이 치켜들자 장고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듯이 세차게 울리면서 도열한 병사들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가 일시에 터져나오자 천자와 근신들의 얼굴빛이 순간 창백해졌다. 이러한 함성은 조조가 장도를 한 번 더 휘두르자 순간 뚝 멈추며 고요가 찾아왔다. 조조가 장도를 칼집에 도로 넣으며 천자를 향해 돌아서며 천자를 향해 눈을 맞추었다. 그러자 천자 유엽은 겁에 질린 음성으로 조장군이 있으니 이는 조정의 행운이자 대안의 복이며 역적들을 멸하고 평화를 이룰 것이요. 하고 치하의 말을 하였다. 그러자 천자의 옆에 시립해 있던 동승이 조조를 가리키며 아른다. 폐하, 지금 당장이라도 조장군에게 상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자 천자는 그럼 그래야지요. 조장군, 짐은 경에게 대장군인 무평우에 봉하며 오늘부터 경은 이 나라의 대들보여. 하고 말하였다. 조조는 두 손을 읍하고 국궁배례하며 아른다. 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러자 황제 주변에 시립해 있던 백관들이 일제히 경하들이옵니다. 하고 이구동성으로 외치었다. 그러자 조조는 폐하, 아래올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정색을 하며 말문을 여는 것이었다. 폐하, 보십시오. 허창에 있어야만 이 많은 정예 병사에게 호의를 받으실 수가 있고
조정의 안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천자는 난감한 얼굴로 조조를 돌아보았다. 근신들 사이에서는 아이고, 천도라니? 그건 안 되지요. 지금은 폐허지만 그래도 200년이나 이어온 사직을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지. 하는 소리가 일시에 터져 나오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허창으로 옮겨갔다가 조조의 수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소. 안 그렇소? 하는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근신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천자는 난감한 얼굴로 조조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조조는 단박에 천자의 의중을 알아채고 도열한 군사들을 향하여 다시 돌아섰다. 그리고 선두에 서 있는 대장 조인을 향하여 고개를 가볍게 끄덕해 보였다. 그러자 조인은 장도를 뽑아 하늘을 향해 힘차게 찔러 보였다. 순간 다시 천지를 뒤엎을 듯이 장고가 세차게 울리고 도열한 군사들의 함성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난감한 얼굴의 천자, 지그시 눈을 감고 하명을 기다리는 조조, 두 사람 간의 기싸움은 말없이 이렇게 전개되었다. 이윽고 때가 이르렀다는 판단한 조조가 한 손을 높이 쳐들자 방금 전까지 천지를 뒤엎을 듯이 울려 퍼지던 장고와 군사들의 함성이 거짓말처럼 일순간 뚝 멈추며 고요가 찾아왔다. 조조가 장도를 뽑아 하늘을 향해 치켜든다. 순간 도열에 있던 병사들이 천지를 뒤엎을 듯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쳐대었다. 만세, 만세, 만세. 다음 날 천자 유엽은 근신들의 호의를 받으며 허창으로 떠나는 수레 앞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신세한탄조의 말을 하였다. 경들, 이제 막 늑대 소굴을 벗어났는데 다시 호랑이 굴로 들어가다니 짐이 어찌 살아야 하오? 동승이 곁에서 아랜다. 일이 된 이상 폐하께서는 때를 기다리시면서 상황을 지켜보십시오. 조조가 짐을 죽이고 나서 황제가 되려 하지 않겠소? 아닙니다. 조조는 그저 폐하를 수중에 두고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용? 이용한다고? 예. 지금 형편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천자의 얼굴은 낙담으로 크게 어두워졌다. 가시지요. 천자는 동승의 권함을 받고 수레에 올라 만조백관들과 시종을 거느리고 낙양을 떠나 새로운 수도인 허창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조조가 아침 일찍 어가 선두에 서서 낙양을 떠나 허창으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반나절쯤 행군을 했을 때 돌연 저 멀리 전방에서 호련한 함성이 일어나면서 수다한 군사가 휘몰아쳐 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공격 선두에 선 장수가 이놈, 천하의 야심가 조조야. 내가 감히 어가를 모시고 어디로 가려 하느냐? 하고 외치는 것이었다. 그들은 얼마 전 낙양을 빠져나간 천자의 근위 대장 양봉과 한섬의 군사로서 선봉에 나서서 장창을 휘두르며 외치는 장수는 서왕이었다. 조조는 어가를 호위하도록 명령하고 뒤따르는 허저에게 명하였다. 허저, 저자를 쳐부수라.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허저는 서왕을 향하여 맹수같이 달려나갔다. 서왕도 맹장이지만 허저는 당대의 번쾌라고 불리는 천하 무쌍의 용장이었다. 허저와 서왕은 창검을 번쩍이며 어울려 싸우기를 50여 합의 승부는 좀처럼 나지 않았다. 말은 이미 땀을 흘리며 허덕이건만 마상의 두 장수는 아직도 전의가 왕성하였다. 용호상박이라는 말도 있거니와 그야말로 황홀할 정도의 찬란한 싸움이었다. 조조는 숨을 삼키며 싸움 구경에 도취해 있다가 벼랑간 무슨 생각이 났는지 허저를 불러들여라 하고 명하니 후퇴의 징이 울렸다. 허저는 벼랑간 울리는 후퇴를 명하는 징소리를 듣고 마지못해 싸움을 단념하고 진지로 돌아왔다. 서왕도 조조군에 맞설 수 있는 군사가 절대 부족하였기 때문에 일단 자기 진지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어가의 행렬은 낙양을 출발한 지 반나절 만에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되었고 그곳에 임시로 조조군의 진지가 구축되었다. 하우동과 조홍이 말한다. 주공, 적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에게 명령하시면 적을 깨끗이 없애버리고 행군이 허창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조조가 벼랑간 후퇴를 명령하고 진지를 구축하게 하여 모두가 웬일인가 싶었겠지만 싸움을 중단시킨 것은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적일지라도 서왕 같은 장수는 희세의 맹장이다. 나는 그 사람을 내 편으로 삼고 싶으니 누가 서왕을 찾아가서 설복시킬 사람은 없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행군 종사 만총이 앞으로 나서며 주공, 제가 서왕과는 교분이 있사오니 오늘 밤 제가 적진으로 찾아가 사리를 밝혀 그를 설복시켜 보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날 밤 만총은 평복으로 갈아입고 홀로 적진으로 잠입하였다. 이때 서왕은 갑옷을 입은 채 혼자 불을 밝히고 앉아 있다가 밖에서 인기척이 나무로 밖에 누구냐?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만총은 그제서야 군막으로 들어서며 인사를 하였다. 서장군, 오랫동안 못 뵈었소이다. 저는 만총입니다. 아, 만총이 여긴 웬일이오? 옛날의 우정을 생각해서 찾아왔습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친구였더라도 지금은 서로 싸우는 입장인데 어찌 오셨소? 사실 조장군의 특명을 받고 찾아온 것입니다. 응? 조조의 특명으로? 그렇소이다. 오늘 장군이 조장군의 1등 맹장인 허저와 싸우시는 것을 보시고 장군에게 탐복한 나머지 일부러 후퇴의 징을 울리게 하여 허저를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아, 그래서 허저가 물러갔던가? 그렇소이다. 헌데 서 장군같이 훌륭한 무장이 어찌하여 양봉같이 어리석은 사람을 섬기시오? 그러지 마시고 공은 나와 뜻을 같이하여 조장군을 보필하여 함께 대업을 이루십시다. 서왕은 오랫동안 침묵에 잠겨 있다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나는 만총의 진심 어린 충고를 받아들이기로 하겠소. 고마우신 말씀. 그럼 이왕 떠나시는 길에 양봉과 한섬을 아예 죽여서 그들의 수급을 우리 주상에게 선물로 가져가시면 어떻겠소? 신하로서 주인을 죽이는 것은 의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니 그것만은 못하겠소. 서장군은 참으로 의사이시오. 만총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서왕은 그 길로 수하 병사 수십 명을 데리고 만총과 함께 조조의 진영을 향하여 떠났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양봉이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온다. 이놈 서왕아, 내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양봉은 큰 소리로 외치며 서왕의 뒤를 맹렬히 추격해 왔으나 서왕은 대꾸하지 아니하고 말에 채찍만 맹렬히 가했다. 그리하여 한참 쫓고 쫓기며 산모퉁이를 돌아오는데 호련 복병이 사방에서 일어나며 조조가 양봉을 친히 맞아 싸운다. 이놈 양봉아,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렸다. 양봉이 깜짝 놀라 군사를 물리려 했을 때에는 이미 사면이 적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목숨이 심히 위태롭게 되었는데 다행히 뒤에서 한섬의 군사들이 몰려와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도망하였다. 그러나 한바탕 싸움에서 크게 패한 양봉과 한섬은 형세가 매우 곤란하여 마침내 남양으로 원수를 찾아갔다. 조조는 소원대로 서왕을 얻게 되자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오늘은 나에게 다시 없는 기쁜 날이요. 하고 말하며 서왕을 융숭이 대접하였다. 잠시 후 날이 밝기 시작하자 조조는 어가를 모시고 허창을 향하여 다시 장도에 올랐다. 천자의 어가를 선두에서 이끌고 가던 조조가 수레에서 순욱을 불렀다. 순욱? 예, 주공. 즉시 천자의 이름으로 각지 제후들에게 조서를 내리시오.
천자께서 허창으로 천도하시니 각지 제후들과 태수, 자사, 장군들은 속히 아련하라고. 그리고 오늘부터 허창을 허도로 계명하고 연호를 건안으로 바꾸고 사면령도 내리시오. 순욱은 마상에서 조조의 명을 받고 두 손을 읍하며 대답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허창으로 향하는 어가의 행렬은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백여리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허창에 도착하자 그날부터 새로 궁궐을 짓고 아문을 세우고 종묘를 모셔서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런 뒤에는 자신의 측근에 대한 농공 행상을 베풀어 순욱 시중상서령, 순유군사, 곽가사마, 유엽 사과 공연, 모계와 임준 전농 중랑장, 정욱 동평상, 범성과 동소 낙양령, 만총 허도령, 하우돈, 하우연, 조인, 조웅은 장군으로 여건, 이전, 악진, 우금, 서왕은 모두 교의를 내리고 허저, 전인은 도의의 벼슬을 내리고 그 밖에 병졸에게도 공가를 심사하여 각각 벼슬을 내리니 사실상 조조는 자기 자신의 부하들에게 존경받은 자애로운 주공으로서의 면모를 보다 확실히 만들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조조는 자신의 딸을 천자의 귀인으로 대궐로 들여보내고 명실상부 천자의 장인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조는 만조백관들의 선두에 서서 조회에 입조하였다. 그 자리에서 조조는 천자에게 아랜다. 아뢰옵니다. 허창으로 천도한 이후 천하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기뻐하며 다행으로 여기고 있으니 천하가 태평성대하고 날씨조차 쾌청합니다. 천자는 이미 허창으로 천도한 이후 자신의 실권이 조조에게 넘어간 것을 몸소 겪고 있던 차였다. 그리하여 그의 말에 쫓지 않을 수가 없었다. 좋소, 좋아. 모든 것이 경의 덕이요. 짐도 아주 기쁘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조조는 주간을 펼치며 아랜다. 폐하의 윤허를 청합니다. 기주의 원소를 대장군에 봉하고 무정후 자기를, 남양의 원술은 표기장군에 봉해 충이후 자기를, 형주의 유표는 전장군에 봉해 동안후 자기를, 유주의 공손차는 후장군에 봉해 정한후 자기를 내린다. 이상입니다. 하며 상소문을 국구 동승에게 내밀었다. 그러자 천자의 곁에 시립해 있던 국구 동승이 조조에게 다가가 상소문을 받으며 조장군, 천자께서는 이제 갓 허창에 오신지라 할 일도 많으신데 어찌 각지 제후들에게 상부터 내리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조조는 천자를 힐끗 올려다보며 동승에게 말한다. 천도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천하의 은혜를 베풀어야 하오. 시기를 놓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소. 그 말을 들은 동승이 주간서로 되어 있는 상소문을 펼쳐보며 소간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소. 하고 천자께 올릴 상소문을 살펴보며 말한다. 원소와 원술, 유표의 공손창까지, 아니 제후들마다 모두 관직 하나씩 내리고 두, 세 계급을 승차시켰는데 어찌 장군의 이름은 없는 거요? 과거에 동탁도 스스로 무슨 상국에 오르고 심지어는 상부라고 칭했는데 장군은 어찌 그러지 않는 거요? 그러자 조조가 빙긋이 웃으며 대답한다. 그건 동탁이 오만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이요. 나는 동탁이 아니고 조조요. 하하하. 조조는 동승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두 손을 모아 천자를 향해 입을 열었다. 신은 은혜를 받은 만큼 보답하는 것이며 폐하께 충성을 다할 뿐 허명을 탐하지 않소? 알겠소. 허명은 버리고 실리는 취한다. 동승은 조조에게 받은 상소문을 천자에게 바쳤다. 그러자 천자 유엽은 상소문을 그저 형식적으로 한번 펼쳐본 후 곧바로 하명한다. 알겠소. 조장군이 상주한 내용은 짐이 모두 윤허하겠소.
조조는 당연한 결과를 얻은 듯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한편 조조의 명령으로 천자 명의로 보내진 조서를 받은 기주의 원소는 문무백관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입을 열었다. 조정에서 조서를 반포하여 나를 대장군에 봉하고 무정후 자기를 내린다고 하오. 더구나 기주와 청주 심지어는 우리가 얻으려 해도 아직 손에 넣지 못한 병주까지 모두 나한테 내린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말한 원소는 잠시 좌중을 돌아보며 이어서 말했다. 말들 해보시오. 조서를 받아야 하오, 말아야 하오. 그러자 백관들의 좌중에서는 한탄의 말이 나왔다. 아이고, 저걸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게 말야 큰 걱정이군. 그러나 무장 쪽에서는 한장수가 일어나 읍하며 아랜다. 주공의 대장군 승차를 경하드립니다. 조서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자 백관 쪽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말했다. 지금 천도한 지도 얼마 안 되어 천자께서도 지치신 몸이신데 그 조서를 직접 쓰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여기까지 듣고만 있던 모사 허유가 말을 자르며 앞으로 나섰다. 주공, 소간이 생각건대 겉으로 보기에 그 조서는 선심을 쓰는 것으로 보이나 실상 속으로는 악의가 다분히 숨겨져 있습니다. 허유의 말을 듣고 원소는 물론 좌중의 문무백관들은 허유의 다음 말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좌중을 돌아보며 잠시 뜸을 들인 허유의 말이 이어진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서가 비록 황제의 명의로 반포되었다고는 하나 조서 안에 글자 하나하나에는 조조의 강교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조서를 받들어 감사의 뜻을 표하게 되면 주공께서는 조조가 천자를 끼고 제후들을 호령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고 조서를 받들지 않으시면 신하의 도리를 어기고 천자와 조정에 대항하는 역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조서를 받는다 해도 만약 또 다른 조서가 오면 양식을 바치라거나 철군을 하라거나 심지어 영토를 내놓으라고 하면 그때 주공께서는 받들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지금은 조서를 받들든 안 받들든 곤란해지십니다. 조조의 강교한 계략에 이미 넘어가신 겁니다. 그러자 침통한 표정으로 듣고 있던 원소의 입에서는 하는 짧은 한탄의 소리가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리고 나서 이런 한탄조의 말을 하였다. 내가 왜 그때 선생 말을 안 들었던지. 내가 만일 그때 천자를 내 손에 넣었더라면 좋았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천자를 끼고 제후들을 호령하는 사람은 조조가 아니고 나였을 것인데 내 군사들은 조조보다 20만이나 더 많고 영토 역시 2배나 더 크지 않은가 말야. 이곳으로도 천자가 천도할 수가 있었지 않았느냐 말이야. 으이그. 순간의 판단 착오로 조조한테 기선도 뺏기고 놈의 강교한 계략 따위에 노란하게 되었으니 허참. 그러자 원소의 한탄조 말을 자신의 수염을 매만지며 듣던 허유가 헛 하고 허탈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문을 열었다. 아쉽군요. 그때 제가 천자를 구해야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 저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허유의 말이 타당치 않고 염려가 지나치다고. 허유는 이렇게 말을 하는 도중에 눈을 돌려 모사 전풍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이미 허유의 말을 안절부절하며 듣던 전풍이 말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순간 원소가 두렁두렁한 눈을 치켜뜨고 손을 들어 허유를 말렸다. 그 일은 내가 망설이다가 그르친 거요. 다른 대신과는 무관하오. 원소는 단언하듯이 말한 뒤에 이번에는 사정하는 어조로 말했다. 선생,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러자 허유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주공, 신이 단언컨대 5년 안에 주공과 조조는 생사의 전투를 벌이게 되실 것입니다. 의인 그렇게나 빨리?
원소가 양미간을 찌푸리며 묻자 허유는 답했다. 주공, 생각해 보십시오. 조조가 왜 천자를 끼고 제후들을 호령하고 다른 제후들에게는 관작을 내리면서 왜 자기 자신은 마다했겠습니까? 그의 생각은 이미 자기가 천자고 천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의 대권을 쥔 마당에 관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상, 지금의 조조는 그가 소유한 영토의 넓이는 물론 군사의 수에 있어서도 주공에 못 미칩니다. 허나 조조는 천자를 끼고 제후들을 호령하는 이점을 충분히 이용하여 한 걸음씩 성장할 것입니다. 주공, 조조와 동탁을 비교해 보았을 때 조조가 100배는 더 교활할 것입니다. 속으로는 천하를 노리는 것이지요. 허유의 구구절절 옳은 소리를 묵묵히 듣고 있던 원소가 순간 탁자를 치며 자리에서 불쑥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다. 내가 이 자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그 순간 문무백관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원소의 격앙된 명령이 이어졌다. 조조가 내게 도전할 능력이 생기기 전에 내가 먼저 조조를 쳐서 자웅을 가리겠다. 명을 내린다. 추수가 끝나면 15만 병력을 출병해서 먼저 유주와 병주를 공격한다. 그리고 군사를 재정비하여 조조를 멸하겠다. 만조백관들이 두 손을 읍하고 허리를 굽히며 일제히 외쳤다. 알겠습니다. 허도로 천도를 감행한 이후 천자를 수중에 넣다시피 한 조조는 각지 제후들에게 천자의 명의로 조서를 보낸 얼마 후 후당의 연락을 베풀고 문무백관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그 자리에서 조조는 이렇게 말했다. 듣건대 여포가 지금 서주의 유비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다는데 그들이 힘을 합하여 우리를 쳐오면 매우 귀찮은 일이오. 그것을 미연에 방비할 수 있는 계책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허저가 이내 이렇게 말한다. 주상, 저에게 정병 5만을 주시면 유비와 여포의 머리를 베어와 주상께 바치겠습니다. 그 소리가 떨어지자 모사 순욱이 소리내어 웃는다. 하하, 장군의 용맹은 익히 알지만 어찌 어려운 방법을 쓰려고 합니까? 순욱, 남의 말을 비웃지 말고 좋은 계책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조조가 정색을 하며 묻자 순욱은 계책이 없는 것은 아니오나 이제 막 천도를 단행하여 민심이 안정되기도 전에 군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공, 그렇게만 하신다면 주공은 천하의 주인이 되실 겁니다. 허도로 천도를 감행한 이후 천자를 수중에 넣다시피 한 조조는 각지 제후들에게 천자의 명의로 조서를 보낸 얼마 후 후당의 연락을 베풀고 문무백관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그 자리에서 조조는 말했다. 듣건대 여포가 지금 서주의 유비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다는데 그들이 힘을 합하여 우리를 쳐오면 매우 귀찮은 일이오. 그것을 미연에 방비할 수 있는 계책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허저가 이내 이렇게 말했다. 주상, 저에게 정병 5만을 주시면 유비와 여포의 머리를 베어와 주상께 바치겠습니다. 그 소리가 떨어지자 모사 순욱이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 장군의 용맹은 익히 알지만 어찌 어려운 방법을 쓰려고 합니까? 순욱, 남의 말을 비웃지 말고 좋은 계책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조조가 정색을 하며 묻자 순욱은 답했다. 계책이 없는 것은 아니오나 이제 막 천도를 단행하여 민심이 안정되기도 전에 군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요. 그렇다고 염려스러운 적을 그냥 두고 보아서는 안 되지 않소? 맞는 말씀이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 싸우지 아니하고서도 이호경식지계를 쓴다면 주공의 걱정을 단박에 덜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호경식지계라니? 가령 2마리의 굶주린 호랑이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 경우 누가 먹기 좋은 한 덩이 고기를 던져주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한 덩이 고기를 위해 두 마리의 호랑이가 크게 싸워서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에서 이긴 호랑이도 반드시 만신창이가 될 것이 분명하니 호랑이 가죽 두어 장쯤 얻는 것은 무척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과연 옳은 말이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소? 유연덕은 지금 서주를 점령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조칙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용해 천자의 명의로 칙사를 보내어 서주 태수로 봉하는 동시에 여포를 죽여 없애라는 밀명을 별도로 내리면 될 것입니다. 그럴듯한 계책이요. 그 계책이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대로 우리에게 유리하고 만약 그 계책이 실패하더라도 여포가 유연덕을 죽일 것이므로 이래저래 우리에게는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순욱, 당신은 언제나 옳은 말만 하는구먼.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나하고 다시 의논합시다. 조조는 좌중을 휘돌아보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한편 서주에서는 천자의 칙사가 도착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천자의 조서가 내렸으니 편장군 유비는 조서를 받들라. 유비가 황급히 달려나와 두 손을 합하여 예를 보인 후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유비가 조서를 받두옵니다. 칙사는 조서를 큰 소리로 읽어내렸다. 천명을 이어받은 황제께서 이르시길 유비가 서주를 영도한 이래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들이 태평하여 짐이 기뻐하노라. 이에 유비를 서주목에 봉하고 서주 육군을 다스리며 정동장군 의성정후에 봉하노라. 이상. 그러자 유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읍한 뒤 다시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말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러자 칙사가 유비에게 다가와 천자의 조서를 건네주며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서주목에 오르신 것에 대해 경하드리옵니다. 그리고 폐하께서 장군께 별도로 밀서를 보내셨습니다. 장군께서는 그대로 시행하십시오. 하며 천자의 조서와는 별도의 밀서를 유비에게 건네주었다. 유비는 다시 황급히 허리를 숙이며 칙사가 내민 밀서를 두 손으로 받아쥐었다. 유비는 황제의 칙사를 융숭이 맞이한 뒤 밀실로 들어가 밀서를 보고 크게 놀랐다. 여포를 죽이라고? 유비는 몇 번이고 고개를 기울이다가 관우, 장비, 자룡을 불러 밀서를 내밀어 보이며 말했다. 전에는 내가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천자께서 서주목에 봉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에 나를 서주목에 봉하면서 여포를 없애라는 밀명을 내렸으니 아우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 그러자 밀서를 다 보고 난 장비가 대뜸 말했다. 여포같이 의리를 모르는 흉악한 놈을 살려두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잖소? 그러니 이번 기회에 황제의 명을 받들어 여포놈을 깨끗이 죽여 없애는 것이 좋겠어요. 유비가 고개를 흔들며 답했다. 여포가 형편이 궁해서 나를 믿고 찾아왔는데 이제 내가 그를 죽인다면 나야말로 의를 모르는 인간이 될 게 아닌가. 관우가 말했다. 형님, 여포를 죽이라는 것은 필시 조조의 생각일 겁니다. 장비가 열을 내며 말했다. 그래요, 형님. 황제가 시켰건 조조가 시켰건 여포를 죽여버립시다. 어쨌거나 여포, 그놈이 좋은 놈은 아니잖소? 유비가 단호히 말했다. 셋째, 그건 아니네. 여포가 비록 지금은 형세가 궁하여 소패성에 있지만 한때는 동탁을 죽이고 황실을 되찾은 공을 세운 적도 있지 않은가. 그러자 장비는 다시 불평한다. 형님은 마음이 너무도 인자하시오. 그런 놈 하나 죽이는 것을 무얼 그리 깊이 생각하시오. 아닐세 아니야. 이 문제는 지금 당장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네. 그러면 칙사를 융숭이 대접하며
며칠 쉬게 하는 동안 이 문제를 다시 거론키로 하세. 이렇게 장비는 여포를 죽이자고 끝까지 주장했지만 유비는 끝내 듣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내막을 알 턱 없는 여포는 유비가 칙사를 맞아들여 서주목에 제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차 찾아왔다. 그리하여 축하의 인사를 마치고 문 밖으로 막 나오는데 장비가 벼랑간 장검을 내리치며 외쳤다. 이놈 여포야, 내 칼을 받아라. 여포는 무장답게 날쌔게 검을 피하며 장비가 무슨 일로 나를? 너같이 의리 모르고 절개 없는 놈은 살려둘수록 나라에 해가 될 뿐이다. 특히 조조한테서 형님에게 너를 죽이라는 밀서가 왔기로 내가 너를 죽이려는 것이다. 장비는 그렇게 외치며 또다시 여포를 향하여 장검을 내리치려는데 유비가 장비의 등 뒤에서 그의 팔을 움켜잡으며 큰 소리로 꾸짖는다. 셋째, 이게 무슨 짓이냐? 형님, 그냥 내버려 두시오. 저런 놈은 죽여야 합니다. 뭐라고? 내가 언제 자네더러 여 장군을 죽이라고 하더냐? 여 장군은 나의 손님이신데 내 손님을 해치는 것은 나를 해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채, 형님은 어쩌자고 저런 놈을 두둔하는 게요. 장비는 화를 버럭 내면서 물러가 버린다. 그러자 유비는 여포에게 머리를 정중히 수그리며 사과한다. 여 장군, 미안합니다. 워낙 장비는 철없는 아이처럼 단순한 위인이니까 너그러이 용서하시오. 알겠소이다. 그런데 지금 장비의 말을 듣건대 조조가 장군더러 나를 죽이라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오? 유비는 여포를 다시 방 안으로 맞이하고 나서 이번에 조조가 나에게 보낸 밀서에 나더러 여 장군을 도모하라는 말이 있었소이다. 자, 여기 밀서가 있으니 직접 읽어보시오. 여포는 밀서를 읽어보고 나더니 얼굴빛이 하얗게 변했다. 그래, 유 장군은 나를 죽일 생각이시오? 천만의 말씀, 내가 그런 뜻이 있었다면 어찌 장군에게 이 밀서를 보였겠소? 고맙소이다. 이것도 필시 조조란 놈이 우리 두 사람을 불악해 하려는 관계가 분명하오. 그러나 여 장군, 염려 마시오. 조조가 황제의 명을 빌려 이런 밀서를 보냈기로 불의를 감행할 내가 아니오. 유 장군, 그게 진정으로 하시는 말씀이오? 내 어찌여 장군에게 거짓말을 하오리까? 안심하고 소패성으로 돌아가시오. 유비는 여포를 정중하게 돌려보냈다. 그러자 얼마 후에 관우와 장비가 들어와 유비에게 묻는다. 형님은 어찌하여 여포를 살려보내셨소? 모르는 소리 말게. 조조가 여포와 나를 싸우게 만들어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계교를 부리고 있는 것이 명백한데 내가 왜 그런 술책에 넘어가겠나? 관우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달은 바가 있었다. 과연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장비는 여전히 불평을 한다. 나는 그래도 그놈을 죽여서 후환을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아니야, 그건 대장부가 할 일이 아니야. 유비는 투덜거리는 장비를 이렇게 말하면서 넌주시 타일렀다. 그리고 유비는 그 길로 칙사를 찾아가서 조조에게 보내는 답서를 전하였다. 그 답서에는 여포에 대한 내명은 잘 알았으나 이를 급히 도모하기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기회를 보고 있는 중이오니 그리 아시옵소서 하는 사연의 답서였다. 조조는 칙사가 가져온 답서를 보고 크게 실망하였다. 그래서 그는 모사 순욱을 불러 말했다. 유비가 이호 경식지계에 걸려들지 않으니 이제는 어찌하면 좋겠소? 순욱이 대답한다. 그러면 두 번째의 계교를 써보기로 하지요. 구호 탈랑직에 올시다. 그건 또 뭐요? 이번에는 원술에게 사람을 보내 유비가 남양을 치려한다고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유비에게 다시 칙사를 보내어 원술이 황명에 복종치 않으면서 새로 나라를 일으켜 황제에 오르려 획책하고 있으니
남양을 토벌하라는 칙명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지식한 유비가 천자의 명을 거역할 리가 만무하니까요. 이 개교는 호랑이로 하여금 이리를 잡아 죽이게 하는 개교입니다. 즉, 이리가 호랑이의 빈집을 노리고 덤벼들 것이 분명한데 누가 이리라는 것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이리는 여포란 말인가? 옳은 말씀입니다. 이 개교는 틀림없이 맞아 떨어질 것입니다. 유비는 두 번째 칙사를 맞아 출정 준비에 들어갔다. 관우, 장비, 자룡과 상의하며 말했다. 황제 폐하께서 다시 조서를 내리시어 남양의 원소가 야심을 품고 있어 이를 정벌하라고 하니 아우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네. 관우가 말했다. 형님, 일단 조서를 받드시어 군사를 모으고 훈련을 시키시되 원수를 토벌하라는 밀서는 분명 조조가 천자의 명을 빌어 거짓으로 내린 조서이니 실제론 받들진 마십시오. 그러자 유비는 단호히 말했다. 아우의 말은 타당치 않네. 은혜로운 조서는 받고 밀서는 거짓이라고 거부한다면 그 말은 곧 유리한 것만 받자는 것이 아니겠나? 그리한다면 신하의 도리가 아니지. 장비가 대뜸 이렇게 말했다. 그럼 당장 싸우지요. 솔직히 원술이 좋은 놈은 아니잖소? 기억나시오. 예. 과거 동탁 토벌대에 있을 때 그 원술이란 놈이 군량을 보내주지 않아서 고생한 적도 있지 않소? 예. 이제 그놈을 혼내줄 때가 됐으니 잘 됐지 뭐요. 유비가 말했다. 옛일은 꺼낼 것 없네. 오늘 원술이란 자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조서가 내려온 이상 상명에 따를 수밖에 없네. 다만 대군이 출정하면 이 서주성을 누가 지켜야 하는지 그게 문제네. 장비가 투덜대는 어조로 말했다. 저더러 지키란 말씀은 마슈. 난 답답해 미치겠소. 이번 원술 정벌은 내가 선봉에 서겠소. 관우가 웃으며 말했다. 형님, 여기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유비가 관우의 말을 제지하며 말했다. 둘째, 대군이 출정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자네와 상의해야 하네. 그러니 자네는 가야 하네. 자룡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유비를 향해 두 손을 읍하며 말했다. 주공, 그럼 제가 남아서 지키겠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자룡, 자네는 하늘이 내린 선봉장이네. 자네도 나와 함께 가야 하네. 장비가 심술이 잔뜩 묻은 소리로 말했다. 좋소. 좋아요. 셋이서 즐기러 간다 이거죠? 나 혼자만 쏙 빼놓고. 관우가 웃으며 말했다. 허헛, 셋째. 서주는 우리의 근거지라 목숨처럼 중요한 곳이네. 집만 잘 지키고 있어도 큰 공을 세우는 셈이지. 장비도 투덜대며 말했다. 흥? 유비가 단호히 말했다. 안 돼. 셋째는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이라 이런 임무에는 적당하지가 않네. 이 문제는 다시 얘기하도록 하세. 말을 마친 유비가 자리에 앉아버리자 장비가 가시돋친 어조로 말했다. 에? 무슨 소리요? 형님은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오? 내가 서주마저 지키지 못하면 내 목을 베어버리슈. 유비가 장비에게 다짐을 받듯이 물었다. 정말 잘할 수 있겠나? 장비가 대답했다.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시오. 서주는 나 장비한테 맡기고. 유비가 말했다. 좋아. 그렇다면 규칙을 몇 개 정할 테니 우리가 출정할 동안 꼭 지켜야 하네. 형님 말씀만 하슈. 예. 헤헤헤. 그저 술만 못 먹게 하게 되면. 유비가 바로 손가락을 세워 장비에게 보이며 말했다. 맞아. 제일 첫 번째 규칙이 금주네. 그 말을 들은 장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것도 순간 장비는 말했다. 싸우러 가지 못하는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술까지 못 마시게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요. 유비가 돌아서며 말했다.
에이, 그러면 관두세, 관둬. 유비가 고개를 흔들며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자 장비가 황급히 유비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형님. 하면 되지 않소. 하면 되지 않소. 형님, 규칙이 뭔지 말씀해 보슈. 유비가 말했다. 좋아, 첫째, 술 마시지 말 것. 둘째, 성질 부리지 말 것. 예. 셋째, 부하들을 때리지 말 것. 이 세 가지는 굴령이네. 이를 어길 시엔 장비가 투덜대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슈. 그 정도쯤이라면 이 장비도 할 수 있다고요. 예, 개선할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실컷 마시지요. 하하. 그러나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지킬 것인지 장비가 술을 안 마실 것인지 그것은 결코 알 수 없는 일이 아니던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비는 천자의 이름으로 조조에게 2번의 밀서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순욱의 첫 번째 이간책, 이호경식지계의 작전으로 여포를 제거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밀서의 내용을 여포에게 보여주면서 조조의 계략을 간파하고 여포 제거를 포기합니다. 두 번째 밀서는 순욱의 구호탈랑직의 작전으로 원술이 반역의 조짐이 있으니 원수를 제거하라는 내용입니다. 대의 명분을 중시하는 고지식한 유비는 서주성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수를 제거하기 위해 원정을 떠납니다. 만약에 여포와 함께 남양의 원수를 제거하기 위한 합동작전을 펴고 남양의 땅을 양분하여 나누어 가지는 작전을 폈다면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길 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